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한 72세 영양학 박사님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연구가 담긴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들어보니까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상추 한 장 있잖아요. 네네, 상추요. 그게 무려 20년간 이어진 불면증을 단 2주 만에 개선했다. 뭐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30년 경력의 영양 전문가신데 자신의 오랜 불면증 문제를 정말 뜻밖에도 텃밭의 상추로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 또 제시된 활용법들은 어떤 건지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랄까요? 그런 실제적인 의미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추 속에 도대체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길래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지, 또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섭취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고, 안전하게 먹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분석은 이 영양 전문가분의 경험,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과학적 해석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상추의 특정 성분이 수면이나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분의 주장, 그리고 제안된 레시피의 원리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물론 이게 한 개인의 경험과 해석에 기반한다는 점은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둬야겠죠? 당연하죠. 그 점을 인지하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박사님이 겪으셨다는 그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해보죠. 이분이 30년 동안 영양학을 연구하셨는데 네, 베테랑이시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5년 전까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5년이나요.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여러 영양학적인 방법을 시도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던 차에 아내분이 만들어주신 상추 우린물 있잖아요. 네, 상추 우린물. 그걸 마시고 딱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니, 이건 꽤 인상적인데요. 네, 그쵸. 전문가 본인이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아주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식재료에서 답을 찾았다는 점, 이게 이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계기로 박사님이 상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셨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결과로 두 가지 핵심 성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첫 번째 성분, 바로 락투카리움이군요. 네, 락투카리움. 상추 줄기를 딱 뜯으면 하얀 액체 나오잖아요. 네, 진액 같은 거요. 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천연 수면 유도 효과 그리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는 주장합니다. 그쵸. 옛날에는 상추를 가난한 자의 아편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데 아마도 그 진정시키는 효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면 뭐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네, 락투카리움은 확실히 상추를 다른 잎채소와 좀 구별짓는 그런 독특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신경계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시되는 물질입니다. 아, 가능성? 얼마나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주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가 있다기보다는 이 자료에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분은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가바, GABA입니다. 아, 가바.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맞아요. 뇌의 과도한 흥분을 좀 억제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이죠. 상추에도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락투카리움이랑 가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두 성분이 어쩌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아, 시너지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락토카리움이 좀 더 직접적인 진정작용을 한다면 가바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의 흥분 상태를 완화시켜서 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죠. 일리가 있네요. 가바가 신경세포 활동을 억제해서 불안감이나 잡생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추 자체에 차가운 성질도 언급되더라고요.
이게 여름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이 잠들려면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상추의 찬 성질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오, 특히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여름밤에 딱이겠는데요? 그렇죠. 체온 하강은 실제로 수면 시작의 중요한 생리적 신호거든요. 그래서 상추의 어떤 냉각 효과가 이걸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박사님이 상담했던 70대 여성분 사례도 나오던데요? 아, 네. 그분 이야기도 있었죠. 20년 넘게 불면증을 겪으셨는데 상추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신 지 3주 만에 어젯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아주 개운하게 깼다. 이렇게 전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개인의 경험담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다른 잎채소도 언급은 하지만 역시 락투카리움 함량 때문에 상추가 불면증 개선에는 더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교도 있었고요. 심지어 박사님의 동료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자연요법으로 상추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자연요법은 사람마다 효과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만성적이거나 좀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네, 상추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 또는 어떤 보조적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의합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상추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다고 할까요? 그냥 쌈 싸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유효 성분을 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 레시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레시피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상추 물김치입니다. 상추로? 물김치를요?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쌈으로 먹는 것보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방법이에요. 오, 발효라. 만드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생각보다는 간단하다고 나와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상추를 적당히 썰고요. 네. 다진 마늘하고 생강은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는 정말 아주 조금, 색깔만 살짝 낼 정도로요. 아하.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물을 부어서 실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발효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 박사님은 매일 저녁 식사 때 특히 잠자리에 들기 한 2~3시간 전에 한 그릇씩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저녁 식사 때 기억해둬야겠네요. 이 레시피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발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산균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 유산균. 장 건강에 좋잖아요. 맞아요. 장 건강이 개선되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면 세로토닌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로토닌이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연결고리가 있네요. 장 건강이랑 수면이랑. 그렇죠. 또 상추의 찬 성질하고 마늘이나 생강 같은 약간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같이 쓰잖아요. 네네. 이게 위장의 부담을 좀 줄이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음식 궁합의 지혜를 약간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두 번째는 훨씬 간단한 상추 우린물입니다. 아, 아까 박사님이 효과 보셨다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냄비에 상추랑 물을 넣고 끓이면 그냥 완성이에요. 물량은 상추 양의 한 3배 정도. 정말 간단하네요. 이건 바로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만든 물을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2~3번 정도 마시고 특히 잠들기 전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따뜻하게요? 네, 맛이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소금이나 간장, 식초 같은 걸로 약간 간을 해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냥 마시기 좀 그러면 간을 살짝 해도 되는군요. 그렇죠. 이 방법은 상추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을 물에 우려내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식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 박사님 본인도 이 물을 2주간 마시고 나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스르르 잠이 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효과를 강조하고 있죠. 와, 진짜 부러운데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맛이 약간 뭐랄까 밋밋하거나 좀 낯설 수 있겠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팁으로 유기농 상추를 쓰고 락토카리움이 풍부하다는 잎부분을 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맞아요. 락토카리움은 상추 잎이랑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하얀 진액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잎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성분을 섭취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상추의 효능이 수면에만 그치지 않더라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는데요. 박사님 본인이 5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mm 정도로 좀 높게 나와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상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전을 통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크게 세 가지 기전이 제시돼요. 첫째는 상추의 풍부한 칼륨. 아, 칼륨이요? 네. 칼륨이 우리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관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마그네슘 성분. 마그네슘도 중요하죠. 이게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까 얘기했던 락토카리움의 신경 안정 효과 있죠. 네네, 진정 효과. 그게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니까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나트륨 배출을 돕거나 혈관을 이완시키는 건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타당한 기전들이고요. 스트레스 관리 역시 혈압 조절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고요. 네. 다만 이제 상추 섭취만으로 이런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서 정말 의미 있는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락토카리움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임상적으로 혈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료에는 박사님의 72세 지인분 사례도 소개가 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압 수치가 좀 불안정했대요.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섭취한 후 특히 미역이랑 같이 먹었을 때 혈압 변동폭이 줄고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역이랑 같이요? 네, 미역에도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추 물김치에 미역을 추가하거나 상추 우린 물로 미역국을 끓이는 그런 활용법도 제한되어 있고요.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자료 자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상추가 절대로 혈압약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하죠. 네, 상추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보조적인 식품일 뿐입니다. 보조적인 역할. 그렇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요. 상추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전에는 꼭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도 기본이고요. 물론이죠.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about responsible health information. 우리가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이요. 덧붙여서 상추의 칼륨 성분이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부종 완화요? 네, 칼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그래서 혈압이랑 부종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위한 상추 섭취 방법으로는 아침에는 상추쌈, 점심에는 상추 겉절이나 무침, 저녁에는 상추 우린물,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먹는 방식을 이 자료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다른 형태로요. 재미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추를 자주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바로 농약이나 세균 같은 거요. 아, 그렇죠. 위생 문제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박사님 본인도 이런 우려 때문에 직접 텃밭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신경을 쓰셨다는 거겠죠. 상추가 뿌리가 얕고 넓게 퍼져 자라기 때문에 토양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 잎이 넓고 주름진 구조 때문에 오염물질이 잎 사이에 끼기 쉽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박사님이 텃밭농사 경험을 통해서 개발했다는 그 4단계 세척법,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단계나요? 좀 복잡한 거 아닌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분리 및 밑동 제거입니다. 아, 밑동 제거. 네, 상추잎을 한 장씩 떼어내면서 뿌리가 있던 그 하단부의 두꺼운 밑동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한 2, 3cm 정도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밑동은 왜 잘라내야 하는 거죠? 거기에도 뭔가 영양 성분이 있지 않을까요? 락투카리움 같은 거요? 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식물 성장에 쓰는 질소비료 성분, 즉 질산염이 뿌리 쪽에 좀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아, 질산염. 네, 그리고 토양과 직접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혹시 모를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위생상의 이유가 크네요. 네, 락토카리움 성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잎이랑 줄기 부분에도 충분히 들어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는 흐르는 물 세척입니다. 이건 뭐 다들 하시는 거죠. 잎이 찢어지거나 멍들지 않게 부드럽게 다루면서 흐르는 물에 헹궈서 눈에 보이는 흙이나 먼지, 이물질 같은 걸 1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 세척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소금과 식초를 활용한 침지 세척입니다. 소금이랑 식초물에 담그는 건가요? 맞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충분히 담고 소금 1큰술, 식초 2큰술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요. 여기에 상추를 넣고 3분에서 최대 5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이에요. 아, 3분에서 5분.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죠? 오래 담가두면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과정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보면요.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잎 표면이나 주름 사이에 붙어있는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이나 작은 벌레 같은 걸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식초의 약산성 성분은 일부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다만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면 상추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침지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요. 아, 영양소 손실 때문이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최종 헹굼입니다. 헹궈내는 거요? 네, 소금이랑 식초물에서 건져낸 상추를 깨끗한 물에 두세 번 정도 충분히 헹궈내서 남아있는 소금기나 식초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면 세척이 완료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네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씻은 상추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보관 킥도 있어요. 물기를 꼼꼼히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월 같은 걸로 감싸서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일주일이나요? 괜찮네요. 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세심한 세척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구매할 때는 가급적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잎이 너무 크거나 뻣뻣하지 않고 좀 연한 것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한 72세 영양학 박사님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상추가 단순히 쌈채소를 넘어서 락투카리움이나 가바 같은 성분을 통해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통해서 혈압 관리나 부종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상추 물김치나 상추 우린물 같은 구체적인 활용법 제안도 있었고요. 안전한 상추 섭취를 위한 세척법까지 다루었죠. So what does this all mean?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식재료 속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 효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활용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 같은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네요. 물론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된 내용은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 분이 주목한 락투카륨, 가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의 어떤 생리적 기능 자체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에 대한 주장은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속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쩌면 상추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밤에 잠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요. 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 속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건강의 열쇠가 더 많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상추 외에도 우리가 그냥 늘 익숙하게 먹어왔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식재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건강 고민에 대한 정말 뜻밖의 해답이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이미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다음 탐구 주제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의 탐구까지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히 지내세요.